쓰레기입니다. 갑자기 쓰레기가 왜 등장하는 것이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정진상의 20억 요구받은 김만배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화냈다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키맨 중에도 한 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건데 정영학 회계사가 김용 전 부원장 공판에서 어제 한 얘기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정 회계사는 정진상이 20억을 요구한 명확한 이유는 김만배가 말하지를 않았고 다만 김만배는 그냥 욕을 하면서 안 주겠다 정도의 얘기를 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화를 냈고 줄 의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억을 달라고 정진상 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안 줄 거야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처럼 안 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정영학 이 회계사가 20억 안 준다고 김만배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428억 약정을 했는데 20억 안 주겠다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가 계산상 428억 원의 3분의 1인 140억 정도는 정진상한테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20억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여기에 정 회계사가 김만배 입장에선 겁을 냈던 걸로 알고 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주지 않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 변호사님, 겁이 났던 걸로 알고 있다. 무슨 겁이 났던 걸까요? 글쎄요. 근데 겁이 났다고 하면 네. 왜 곽상도 아들한테는 50억을 다 빼줬나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현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힘들거나 큰 돈이 움직이는 게 겁이 났다면.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화하는 과정들이 어렵거나 그 과정에서 뭔가 탈이 날 것 같아서 겁이 났다면 네. 곽상도 의원 그런 방식으로 주는데 왜 여기서 같이 약정했다면서 약정한 금액은 안 준다고 하는 것인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남욱 변호사 신문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428억 약정할 그 시점에 그러면 도대체 천화동이 1호라는 그 계좌 안에 돈이 있냐? 했더니 100억도 안 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래요. 네. 그러니까 약정을 428억을 하면서 이거 지분 절반 네 거니까 다 따져보니까 뭐 700에서 공통비용 빼고 해서 428억은 뭐 이렇게 3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좌에 이미 100억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약정으로서 의미 있는 이게 뭔가 구속력 있게 내가 반드시 줘야겠다라는 얘기인지가 의문이라는 취지고요. 또 재판부가 저걸 또 정영학 회계사한테 물어본 이유는 정영학 회계사는 결국 김만배의 말을 옮기는 전원이에요. 결국에 네. 증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 부분이 혹시 정황 증거로 내지는 네.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 예를 들면 김만배 씨를 증인으로 세웠을 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말에 대한 탄핵 증거로는 쓸 여지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 말들이 그 당시의 구조나 객관적 상황하고 안 맞는다는 취지를 지금 재판부가 지적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건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네. 취지로 발을 빼서 저 진실, 왜냐하면 지금 딱 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진실이 무엇인지는 계속 재판 진행 과정에서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정황 증거도 안 된다. 탄핵 증거 정도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보면 일단 얘기는 이거예요. 정진상이 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네. 물론 전원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말고 그 다른 나오는 얘기들이 정진상이 돈을 요구했고 유동규도 뭐 돈을 못 찔러 넣어줬고 자꾸 정진상이 돈을 요구했고 정진상 돈이 갔고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네.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건 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진상 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많은 진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법원이 아닌 이상 이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유무죄의 가능성들이 다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꾸 방송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것 네. 때문에 계속 이게 논의가 되는 건데 그 논의에 있어서 추측건이다 지금 보니까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이 선거를 위해서 20억을 달라고 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는 그 김만배 씨가
그 돈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에 있어서 돈을 네. 만들고 전달해 주는 거에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그 소지가 있어서 겁내했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저는 큰 이게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자꾸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취지 말고 어떤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 저것이 뭐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신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하신 네. 게 있는데 증거도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재판부가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그 회자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판단만 더 그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내용 어제 공판에서 나온 얘기만 보면 김만배는 정진상이 20억을 달라고 했지만 안 줬습니다. 하지만 정진상한테 내가 돈을 줬다. 주머니 재킷에 찔러 넣어줬다. 왼쪽 서랍에 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유 전 본부장이 어제 저희 MBN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천화동인 1호의 24.5% 실소유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가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냐면 좀 프레임을 좀 짜놓고 하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삽을 이렇게 펐어요. 그랬더니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요쯤에서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수사팀은 있는 대로 다 파보겠다 하는 어떤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시장실 CCTV가 작동하는 장면을 보도를 다 했는데 검찰이 그 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시장실 CCTV가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그 CCTV가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 CCTV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시장님이 이제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제 책상에다가 발을 얹고 누워 계셨어요. 이재명 이재명 씨가. 시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그 탁자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정진상한테 제가 CCTV 있으면 시장님 이렇게 계시기도 편하게 쉬시기도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정진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경상도 말로 저 같이 하다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 여기 안에서도 몇 명 안 되니까 말 조심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네, CCTV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종혁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CCTV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니야 가짜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진짜 가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면 진짜인 거고 네. 지금 얘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기계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검찰에서는 진짜 기계를 설치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시켰다. 그 원래 CCTV라는 것은 상황실에서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실에 설치된 CCTV는 상황실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네. 시장의 비서님들에게 컴퓨터에 연결돼 있었고 따라서 비서님들께서 그 컴퓨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네. CCTV 그 영상을 작동시키지 않으면은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가짜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졸기도 하고 네. 또 뭐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찍어 놓겠다?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게 또 올바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계속 감시 당하면서 일하는 것이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거를 기자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좀 그 직원들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그건 나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기준으로 가짜 진짜를 뭐 따지느냐가 문제인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검찰은 한 삽을 떴는데 쓰레기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지금 검찰은 그걸 다 일일이 좀 파헤쳐 보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이 좀 귀에 들어옵니다.